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자, 주식 아가방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쟁 났는데 주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광수, 박시동,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막내 PD 최소영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가이로. 네. 자, 그래서 박시동 평론가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KBS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3월 셋째 주든가요? 넷째 주든가요? 네. 넷째 주에 12시에 만나요. 방송 론칭해야 되는데 경제방송 론칭하기로 했는데 지금 박시동 평론가가 지금 KBS 유혹에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닙니다. 네? 네. 아직 거절했어요? 뉴스공장에 최선을 다해죠. 거절했나 안 했나? 내일 제작진과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우리 제작진? 네, 작가님들. 네. KBS를 가기만 하면 진짜 나 KBS 볼 거야 나 진짜 볼 거야. 네. 그렇긴 한데 예. 뉴스공장 가족 아니겠습니까? 또. 네, 그럼요. 배신은 죽음이죠. 자, 방금 코스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방금 올려주신 지금 현재는 1156.27 조금 떨어졌는데 그냥 버티고 있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루 운 좋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딱 하루- 그날 쉬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어제도 보면 미국의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반대로 한국의 코스피가 좀 변동폭이 큰 이유는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있겠죠. 그런 변동성이 클 가능성을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휴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상선 모멘텀이 꺾어지나? 그렇죠. 왜냐하면은 또 금요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 구경을 항상 해왔는데 외국인들이 막 집단으로 던졌는데 네.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막 집단으로 던졌어요. 음. 근데 그걸 다 받아내더라고. 네. 그 정도 던졌으면은 대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폭락을 안 해. 안 통하는구나 얘네들. 옛날 하듯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거 완전 체질이 바뀌었다. 바뀌어 가고 있다. 네. 하는데 전쟁이 딱 났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전쟁이 나서 그럼 이거 하락 모멘텀이 크게 생기나? 아니면 국민들의 신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또 받아내나? 궁금한데 지금 당장은 일단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하고 다른 시장이다. 그건 무슨 확실한 것 얘기냐면,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가 사실은 저는 뭐 개미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국민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미라고 할 게 아닌 게 전 네.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 투자가 일종의 국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른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뭐냐면 개개인별의 투자자들은 어쨌든 심리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면 그 시간이 그때 샀어야 되지 이런 기분이겠지만 그 당시를 딱 맞닥뜨리면 사실 불안이 커지는 건 맞거든요. 외국인이 그렇게 던져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자기들이 이익 보려고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월요일 날 만약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만.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컸었겠죠.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일본의 장도 열리고 미국 장을 보면서 조금 안심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일종의 국민 투자자들이 왜 불안한가? 그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불안을 가장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은 최서영 PD가 그걸 아실 거예요. 왜 불안? 왜 불안했어요? 일단은 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제 일도 터지고 하면서 이게 뭔 일이 일어날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주말도 그렇지. 있었고 그렇죠. 또 월요일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상황은 길었어. 보이지 않고 그 긴 평상시보다. 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될까를 계속 고민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그렇죠. 메시지도 낸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원천은 제가 볼 때 이제 계좌를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성 PD 계좌를 한번 볼까요? 계좌.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 그러니까 돈이 점점 불어나고 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 이제 600만 원이 됐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이 없다고 하면 네. 비중이 없다고 그러면 주가 빠지는 걸요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구경하죠. 좋아하거나 좋아하거나 기회로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불안의 원천은 사실은 저 숫자에 있다. 내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이 이제 600만 원이 넘어섰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그랬는데 네. 600만 원이 됐어 이제 번 게. 지금 커뮤니티나 이런 주식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최세영 PD는 주식 아가가 아니다. 주식 어른이다. 많이 성장했나요? 근데 본질은 저거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원인. 이제 주식 청년이라고 부릅시다. 아, 정말 좋습니다. 불안한 원인은 사실은 본질은 나에 있다. 맞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계획만 있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저는 한 올해 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이스라엘의 뭐 총선도 있고 그리고 이란의 뭐 전쟁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미국의 연준 의장도 바뀔 거고 항상 있죠. 이런 뭔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참에 내성을 길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성은 어디에서 오냐? 숫자에서 저런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계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주가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호수에서 바다가 됐습니다. 시장이요. 그래서 위험하대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영을 잘할 수만 있으면 호수가 되든 바다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실은 걱정과 고민은 저 숫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벌었는데 이거 까먹을까 봐. 이거 원래 없던 돈이에요. 없던 돈이죠. 그렇죠. 없던 돈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핵심은 그 계획인 것 같아. 왜 맨 처음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만큼이면 팔고 그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을 계속 지켜가는 거. 네. 그건 것 같아 핵심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때 뉴스가 시장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건은 있어요. 그 뉴스가.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일일 것. 그러면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놀래가지고. 두 번째는 과거에 없던 일일 것. 근데 저희가 이란의 전쟁은 사실은 되게 슬픈 일이죠. 맞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좀 뭐랄까 슬펐어요. 이런 얘기가 나면 꼭 주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할 때 두 가지 기준이다. 첫 번째는 이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가. 두 번째는 과거에 없던 일이었는가. 그런데 벌써 이란의 공격은 과거에 있었고 어느 정도 예상. 어느 정도 예상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갑자기요 막 이란이 예를 들어서 막 미국의 본토를 공격해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러면 주식은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예. 전례 없고 예상치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뉴스의 기준, 모든 이벤트의 기준을 이 두 가지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상치 못했냐, 과거에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거 중요한 기준인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이제 어쨌든 큰 사건이니까 주가가 출렁일 거는 당연해요. 네. 당연한데 어디서 받쳐서 다시 소위 양전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벌어지는 양상만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요, 조금 이제 판단의 자료를 삼을 수 있는 게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장이 뭐 혼조세이긴 합니다만 나스닥이나 S&P는 어쨌거나 올라간 상황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시아 주요 증시도 사실은 1%에서 뭐 2% 안쪽으로 사실은 하락하면서 어제 마감을 했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뭐 급락, 충격 뭐 이 정도는 아닌 거죠. 아닌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일이고. 예, 환율도 1,440선 언저리니까 뭐 크게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상방을 열고 달려가는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6만 9천 선을 회복을 해서 7만을 앞두고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은 시장의 카나리아 같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탄광의 카나리아 아닙니까? 저 뭐라고 그랬죠? 시장의 카나리아가. 예,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예, 가장 카나리아 먼저. 이사간 줄 알았네. 그다음에 금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세게 가면 더 올라갈 뻔했는데 사실 1% 정도, 1.42%. 금값이 제일 많이 움직일 텐데. 이럴 예, 때는 그 생각보다 정도 안 올라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전통적으로 보면은 미 국채를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거꾸로 8bp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가는 6% 올랐고요. 카타르의 이제 가스전 하나가 멈추면서 가스값은 한 40%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가스는 올라가긴 하는데 요걸 이제 종합적으로 묶어 보면 지금 아직 이 사태를 장기전으로 보거나
뭐 3차 대전으로 보거나 중동발 위기 때문에 글로벌리한 교육이 다 끊어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여기까지 간다고 예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위협에 잡힌 건 유가는 당연히 조금 올라가죠. 호르무즈 해협이 뭐 봉쇄되느냐 안 되느냐, 뭐 사우디 국영 석유 시설 공격하느냐 마느냐 어쨌거나 위험에 놓여 있으니까요. 사우디 국영 시설이 공격받았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도 이제 가스 전 하나가 일단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이 국지적으로 현실화된 위협에 이제 자본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확대된 위협까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거나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변동성은 다소 생기겠으나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그 리스크 폭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세계 시장의 오늘까지 공통적 흐름인데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 2% 내외의 변동성은 당연한 건데 우리 시장은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작년 세계 수익률 1위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도 세계 수익률 1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리한 큰 손들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든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을 조금 더 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우리 시장이 다른 데보다 약간 한 50% 가중된 변동성을 갖는 것까지는 그냥 정상 범위로 봐도 된다. 요 정도까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이전에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매도가 한 번에 몰린 거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도는 이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이익 실현하려고? 예, 아니요. 이익 실현 말고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맞아요. 이익 실현이고 하나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시장에 자금을 집행할 때도 야, 한국이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너 갖다 써 이러고 용돈 주듯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이나 런던에서 펀드를 운영할 때 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총 100만 원을 운영해. 그럼 한국 시장이 얼마 배정할 거야? 그러면 3%입니다. 그럼 3% 배정하고 3% 안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야?라고 하는 그럼 뭐 우리 항주 얼마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내부적인 전략 범위 내에 넘어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해서 아하. 본사 승인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올라서 파는 거죠. 오히려. 네, 내가 삼성전자를 30% 갖고 있기로 했는데 내버려두면 38%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8% 계속 팔아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한국의 전 세계 시장의 포트폴리오 바꾸기 전에는 네. 그 기준이 원래 있으니까 그렇죠. 착착착 내는 거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을 팔고 우리 시장을 도망가는 거면 환율이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환율은 별로 안 올라가요 지금. 이번 이란 사태 나오기 전까지는 1420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팔고 잠깐 자금 홀딩하는 수준이에요. 아 그렇구나. 뭐 잘못돼서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하나 비중 조정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글로벌리한 흐름이든 뭐든 외부적 요인이든 뭐든 이익 실현을 해야 되면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둘 다 시장을 매도하면서 하락시키는 방향의 그런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예. 그걸 근데 또 개인들이 다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주도한 시장이어서 외국인들 한번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확 떨어지고 그 사이에 그들은 또 다른 이익을 실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항상 털렸는데 네.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털릴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빠지는데 살 거냐 네. 아니면 기다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막 사고 싶었던 주가가 오늘 이제 하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야 돼? 아니면 기다려야 돼? 전쟁인데 이거 계속 가려면 계속 떨어질래나? 예, 이게 아니면 사실은요,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 되나? 이게 저도 뭐 엄청 오랫동안 투자해오고 분석해왔지만 진짜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렵겠죠. 근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주가가 빠질 때 사는 건 아니고 주가가 오를 때 사는 거거든요. 이 원칙에 부합한다면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 곳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아닌데 네. 한 달, 네. 1년을 보면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지금 여전히 올라가는 그 꺾이진 않았어 크게. 네. 그래서 올라탈 수도 있다. 예. 저 같으면 사합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자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보다 네.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자. 어떤 식으로 조정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소영 PD님하고 바로 이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아, 이제 제가 계속
개별 주식을 똑같은 걸 몇 달째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 나기는 하는데 그 수익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스릴이 없어? 수준 있는데 이제 스릴이 없어? 제가 이 주식을 골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난 거를 빼서 뺐어. 기존보다 조금 더 비쌌던 거, 제가 사고 거를? 싶었던데 못 샀던 거, 1, 2, 3등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삼성 그런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로 사볼까 어.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케이.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예외 수도 이게 슬슬 있는데. 간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계좌 잠깐 볼게요. 계좌 띄워봤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현 PD님 이게 계좌인데 저기 개별 종목을 보시면 수익률이 낮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거는 아마 오늘도요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걸 예를 들어서 팔아서 다른 걸 사는 거죠. 음. 오늘 많이 떨어진 거. 그럼 추가로 신규로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에 투자를 하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노하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정받거나 하락할 때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자 하면서 막 돈 엄청 막 이렇게 새로 사는 것보다 네. 이제 조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를 들어서 최상현 PD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변동성 장은. 그래서 한번 결과를 또 네, 체크해 다음 보고. 주에 제가 한번 갖고 제 올게요. 스타일은 가자거든요. 스트레스면 이럴 때 전쟁 났어 사자. 저는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안에서 잘 굴려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배울 내용이 있습니까? 가자 말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뭘까? 그거는 주주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럼 주주가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건 뭐냐면 배당을 받는 게 유일한 가치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냐면 주가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배당의 현재 가치하고 연결이 돼요. 그 값이 정확히 주가하고 연결돼요. 네. 그러면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르냐면 배당을 미래에 많이 줄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오를 수 없는 있는 거죠. 회사.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법을 개정하니까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법 1차 개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확대시켜 놓고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이런 방향성이 결국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의 미래 배당의 증가를 그러니까 예상액을 증가시키는 네. 방향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주식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언론들이 뭐 반도체만 올랐다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결국엔 주주의 가치 즉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법의 개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회사가 미래의 이익이 증가하면 당연히 배당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배당이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어떻게 찝어낼까? 찍어야 될까? 쉽게 말해서 그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인서트 2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종목 투자를 하는데 결국 미래 이익이 증가해서 나한테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회사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식은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거시경제를 분석합니다. 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련. 오일 관련된 회사들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네. 그럼 그 회사들이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회사들이 좋아질까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해준 회사들 이익이 좋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전망하는 게 탑다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근데 탑다운 방식을 얘기 드리면서 인서트 1을 볼게요. 이게 3월 2일에 발표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인데 2월에만요 25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탑다운으로 회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왜요? AI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네. 탑다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죠. 큰 흐름을 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라든지 해외 뉴스, 국제경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서트 2를 보시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기업을 실제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개별 기업을. 그렇죠. 기업을 분석해 봤더니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인데 막 특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익이 급증하겠죠.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밑에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은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나- 어려워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국민 투자자들은 사실은 탑다운 방식을 추천드리고 선호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텀업 방식은 좀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바텀업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가 한국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새만금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날 주가가 10%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투자가 확대하는 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진짜 좋은 뉴스예요. 왜냐하면 미래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을 바텀업에서 보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너무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가 앞으로 증가하는 방향도 한국의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만드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내가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탑다운인지 아니면 바텀업인지 구별해 보고 그리고 고민도 해보시고 앞으로 종목 선정을 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네요. 제가 그 새만금 네. 영상을 편집하면서 네. 아 이거다. 이건데 신혼데 했는데 붙었습니다. 현대 거를 빨리 샀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 어떤 방식 두 개는 지금 갖고 있는 개별 종목을 계속 확인할 때도 필요한 두 가지 시선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난 왜 주식을 샀지? 이유를 사실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식을 살 때 이유를 적어라. 그러면 그 이유가 탑다운이었는지 네. 바텀업이었는지를 네.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박신호 평론가는 지금 KBS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닙니다. 멘트도 별로 없고. 아니라고 뉴스 공장에 뿌리를 박겠습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네. 자, 이제 곧 나옵니다. 곧 박시동 이광수가 진행하는 12시에 만나요. 예. 박시동이 KBS에 팔려가지만 않는다면 곧 나오고요. 네. 실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예, 예. 여러분.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박시동이 팔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내일 제작진과 열심히 미팅 해보겠습니다. 네. KBS도 이 방송 다 봤죠. 네네네. 꼭 전해주세요. 배신 중이라. 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